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전북은 제주와 강원에 이어 국내 세 번째 특별자치도가 됩니다. 남원시가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완료되기도 전에 진입로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들은 기초의회에 집행부 견제와 감시 등 제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오은미 전북도 의원이 농민 생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일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가당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의 자치권 강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도 통과하면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됩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행정적, 재정적 자주권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전북은 제주와 강원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됩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1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지방선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가진 구절초 테마공원 근처 16만 7천 제곱미터 6필지에 대해 왜 산림조합장을 하면서 매입했냐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에 당선되면 구절초 테마공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 생각이 있냐는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부동산 투기를 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대 후보가 소유한 임야 등 6필지 가운데 한 필지는 증여를 받은 필지였다며 상대 후보 측에 고발당한 뒤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가 반론을 펴지 않아 미처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 충분한 변론을 통해 시민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착공 이후 4년이 넘었지만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는 전북 관광단지 1호 남원드래곤 관광단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완료되기도 전 공사가 발주되는 등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 1호 관광단지로 지정된 남원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현장입니다. 지난 2018년 공사가 시작된 이후 5년째를 맞았지만 골프장을 제외한 16개 사업시설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원시의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의원들은 완공 예정일이 올해 12월임에도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단지 진입도로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돼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 발주에 대한 계약과 공사 착공, 공사 중지가 단시간 안에 연달아 진행된 점은 일방적으로 시공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입도로 공사를 발주한 이후에 토지 매입 감정평가가 진행된 것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를 발주한 이유는 무엇인지. 남원시는 주민들의 반대로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될 수 있어 토지 매입 전 공사 발주와 계약 절차를 먼저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사업은 2020년 한 차례 명시 이월된 예산으로서 사고 이월하지 않으면 예산을 불용 처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1년 12월 공사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하였고
2022년 1월에서 3월 중에 편입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골프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드래곤 관광단지. 남원시는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관광단지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기초의회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민들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와 같은 제 역할을 꾸준히 주문하고 있는 건데요. 민선 8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100일이 지난 가운데 오늘은 정읍시 의회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제9대 정읍시의회가 개원한 지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앞서 의원 17명은 전반기 의장의 고경윤, 부의장의 황혜숙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올해 해외 연수비 6천만 원은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반납했고 내년도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의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로 열심히 일하는 의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의의를 1980년대 인구가 28만 명까지 늘었지만 지금은 10만 명 선으로 줄어 소멸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정읍. 고 의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대기업과 귀농귀촌인 유치를 꼽았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정읍시의 주요 현안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확대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청년 발전기금을 좀 50억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나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현안 사업들이 꼼꼼히 살펴서 반면 지방의원들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같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 및 예산 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서 집행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감시와 견제라는 의의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고 정읍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가겠다는 9대 정읍시 의회. 그간의 의정 활동과 과제 등을 엿볼 수 있는 헬로 이슈 토크 고경윤 의장편은 전북방송 채널 25번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농민 출신인 오은미 전북도 의원이 1일 농민 생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북도 의회 로비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오 의원은 지난 열흘간 전북도청에서 농성을 해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이날부터는 도의회 로비로 장소를 옮기고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오 의원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전북도는 긴급 수혈 차원에서 농가당 100만 원씩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고창군 체육회의 위법 부당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창군은 1일 고창군 체육회를 대상으로 벌인 특정감사에서 사무국장 채용 절차 소홀과 임원 회비 목적의 사용 등 부적절 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작년에 열린 도민체전 단복 구입을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수령자 서명 없이 예산 집행해 지방계약법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예산 대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체육회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역 농업발전 선도의상을 받았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 권 군수는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확대 등
지역농업 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권 군수는 농촌을 지키겠다는 농업인의 열정과 공직자의 노력이 조화돼 받은 상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읍 꿈나무 후원회는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꿈나무 후원회는 1,000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지난 30일 정읍시 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정읍 지역 중고생 1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꿈나무 육성 후원회는 정읍 지역 인재들을 육성 후원하기 위해 20여 명의 회원들이 장학금 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이렇게 장학금만 전달하고 마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요. 저희 회원 23명의 회원과 그다음에 오늘 선발된 15명의 장학생들과 함께 1대1 멘토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학생들이 정말 훌륭한 인재로서 정읍 지역의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교류하고 협력해서 정말로 이들에게 따뜻한 햇빛과 걸음과 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 취약가정에 배도라지 생강청과 라면, 쌀 등이 담긴 행복나눔 꾸러미가 배달됐습니다. 한부모 가구로 구성된 별다방 모임은 남원시 가족역량 강화 사업 지원을 받아 꾸러미 50박스를 직접 만들어 조손가정과 같은 취약가정에게 전달했습니다. 나눔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지금까지 받아온 도움과 사랑을 이웃에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그 한부모 가정이나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 가족 선탈을 통해서 우리 받으시는 분들이 또 그런 행복을 같이 나누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